최근 출시한 아이폰 6는 연일 판매고를 갱신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Apple service, fantastic service. Yeah, Apple is Apple. Nothing about other phones. 그런데 제가 좀 애플 빠였는데 원래 애플 제품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이후로부터는 이제 아예 안 쓰죠. 지문이 있다라고 애플의 AS 정책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여전히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하루 사이에 근데 이게 왜 내 잘못이냐 라고 하면 반대로 그럼 이게 왜 애플 측 잘못이냐 라고 저에게 되물었었어요. 애플의 국내 AS 정책은 많은 항의에도 불구하고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 수원에서 일하는 박수민 씨는 몇 달 전만 해도 아이폰 5 사용자였습니다. 지금 그 핸드폰은 아이폰 안 쓰시나요? 네, 그때 이후로 그냥 쓰기 싫어서 다시 없애버렸어요. 그녀가 아이폰에 등을 돌리게 된 건 휴대폰 수리를 맡기면서부터입니다. 그때 문제는 사실 이제 떨어뜨렸더니 이렇게 부딪혀서 요 라인이 터치가 안 됐었어요. 화면도 보이긴 하지만 약간 흐린 정도.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외상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화면 일부가 터치가 되지 않아 휴대폰을 사용하기 어려웠던 박수민 씨.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맡겼고 5일 후 자신의 휴대폰이 아닌 일명 리퍼폰을 받았습니다. 리퍼폰이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이 고장난 게 있으면 그 부품을 따로 고치는 게 아니라 다른 공정을 거쳐서 새로 만든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리퍼 제도는 휴대폰 수리를 맡길 경우 일부 부품을 고쳐서 주는 게 아니라 결함 등의 이유로 수거된 아이폰을 고쳐서 만든 교환용 휴대폰을 주는 애플의 AS 방식입니다. 액정만 교체한 것이 아니기에 다소 비쌌지만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버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핸드폰을 바꾸서 들고서 나오고 바로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타고 가면서 열어보니까 터치는 되는데 버튼이 안 눌리더라고요. 홈 버튼이. 그래서 이게 왜 안 눌리지 싶어서 그냥 여러 번 누르다가 뭐 재부팅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되길래 아 이거 지금 불량을 받았구나. 이튿날 찾아간 서비스 센터에선 리퍼폰 안에 부품 하나가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소비자가 임의로 휴대폰을 분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환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리퍼 받은 분들이 불리한 경우 많이 있어요. 애플 진단센터라고 있어요. 네. 그쪽으로 보내서 네. 거기서 이제 수리가 돼서 오는 거고 네. 저희는 그걸 그냥 드리는 거예요. 서비스 센터에서는 애플의 진단센터가 내린 결과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애플에 직접 문의하라는 서비스 센터. 애플 코리아 관계자와 어렵게 통화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진단센터라는 곳에 연락을 취해서 부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그럴 경우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고객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시건 저희 답변은 좀 변동이 없습니다. 일단 화가 났던 거는 이게 되게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돈을 주고 고친 거를 하루 만에 고장 낼 이유가 없는데 그것도 부품 하나를 제가 훔쳐가서 어디다 쓸 것도 아닌데 약간은 왜냐면 공장에서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소비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 자체가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 박수민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만에 정상적인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고쳐줬고 고친 걸 받자마자 이제 안 쓰고 있었고 계속 그리고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어요? 네. 왜 팔아버렸었어요? 쓰고 싶지 않아서. 아이폰 제품이 좋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부당한 것들을 알고서도 쓰고 싶진 않더라고요. 수리를 맡긴 지 300일이 지나도록 자신의 휴대폰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진 오원국 씨의 지루한 싸움은 지난해 11월 서비스 센터에 아이폰 수리를 맡기면서 시작됐습니다. 배터리가요. 갑자기 50%였다가 갑자기 한 10%로 뜨더라고. 이게 배터리가 완전 불량이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제가 부분 수리가 된다 그래서 핸드폰을 맡겼는데
배터리에 문제가 있으니 배터리만 수리해준다는 말을 믿고 휴대폰을 맡긴 지 5일째 되던 날, 서비스 센터로부터 배터리만 교체할 수 없으니 리퍼폰을 받아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리퍼폰을 찾아가라니까. 리퍼폰을 갖고 제가 공짜로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34만 원을 저보고 지불하래요. 저는 배터리만 교체하고 싶었죠. 배터리라고 원래 안 되는 제가 적었는데 그 부분만 고치면 되는 거였는데 원래는 사설에서 고치면 3만 원이면 고친대요. 애플 측은 34만 원을 내고 리퍼폰을 사가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어떤 경우에도 오원국 씨의 원래 핸드폰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배터리만 교체해주던 거 아니면 못 고치면 그냥 그대로 달라 그랬어요, 제 거를. 제 거는 정상 다 오고 하니까. 왜 내 소유이고 내가 지금 할부금도 내고 있는데 왜 돌려주지 않느냐. 여기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자기들 정체상 돌려줄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원국 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수없이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현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 이게 보시면 아는데 애플은 접수증에 적힌 조항을 근거로 휴대폰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중간에 서비스 진행 시 수리 취소 및 기존 제품에 대한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사전에 이 조항을 보지 못했다는 오원국 씨. 근데 제가 나머지 건 다 적은 게 맞거든요. 자, 이 체크 있잖아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체크는 제가 아예 한 게 아니거든요. 글씨체도 아예 달라요. 한눈에 봐도 펜의 굵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예를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예. 이 서비스가 취소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아니요. 굳이 듣지도 못했어요. 이 접수증 그냥 주고 작성을 하길래 작성만 하고. 어떻게 된 일일까? 수리를 접수했던 곳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제가 체크가 안 되는 체크가 돼 있길래 그때 당시 양식에는 그 체크돼 있는 양식이었대. 어차피 이 개인정보 독립, 개인정보나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한다고 얘가 체크를 하시고 설명을 하셔야만이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미리 체크해 주셨다고요? 황당해서.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원국 씨와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는 상황. 이에 대한 애플의 입장이 궁금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고객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 상사인 지금 전화 주신 PD님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원국 씨 사연을 알게 된 한 시민단체는 애플의 AS 정책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애플의 불공정한 수리 약관 역시 시정돼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계약 이렇게 맡겼다가 어떠한 문제가 있고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하려면 이런 것들을 철회할 수 있거든요. 현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권이 소비자한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회사가 가져가는 이런 문제점이 가장 크게 저희가 제기를 한 거고요. 그렇다면 애플의 휴대폰 수리를 맡길 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될까? 제작진이 직접 AS를 의뢰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휴대폰은 앞면의 강화 유리가 파손됐지만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애플이 인정한 한 서비스 센터를 찾아 휴대폰의 수리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떼졌어요. 네. 수리할 수 있나요, 지금? 가능하신데요. 이거 당일 교체가 안 돼요. 예? 5일 걸려요. 부품만 교체할 수 있죠? 액정만. 안 돼요. 그거 자체를 그쪽에서 주면은 진단센터라고. 그럼 부품만 교체하는 거는 현재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 있나요? 이게 애매한 부분이신데 고객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면 좋겠지만 저희도 이게 교체가 돼봐야 아는 거예요. 그 수리 내용이. 액정만 교체가 가능한지 혹은 전체 교체가 필요해서 리퍼폰을 받게 될지 소비자는 미리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고객한테 안 물어보고 수리하나요? 네네. 이 진단센터라서. 진단센터는 자기 판단으로 그냥 자기가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해요. 근데 고객한테 우리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비용을 우리가 내는데. 어쨌거나 교체를 하면은 비용이 얼마 됐죠? 30만 제가 오늘 전체 교체를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서비스 센터에 접수를 하면 소비자는 어떤 수리를 받는지 알 수도 선택할 수도 없고 원하는 서비스가 아닐지라도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에는 애플에서 직접 운영하는 애플 스토어가 있습니다. 애플 스토어에서 파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애플 전문가, 일명 지니어스입니다. 이들은 제품을 사는 것부터 AS까지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꽤 높은 편. 今ここのお店すごく良かったです。あ、すごいです。すごくサービスいいですよ。やっぱりそういうこういったアプリケーションパーですね。それジーニオスパーがあると、消費者にとって心強い面もあるんですか。そうですね。困ったことはすぐ頼めるので、はい。 일본의 AS 수준은 어떨지 실험을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은 한국의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문의했던 것과 동일한 휴대폰을 사용했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어떤 선택권이 주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ですね、4回直せるんですけど、予約が必要なんですよ。基本的にその日にはできます。あ、その日に。1時間2時間ない。はい、そのスタートしたらもうその日にできます。 다른 애플 스토어는 어떨까? 한 지니어스가 꼼꼼히 확인합니다. 今僕の判断だと、ギリギリディスプレイ交換できるんじゃないかなとは思ってます。はい、ディスプレイ交換なら1時間ぐらいでできます。そうですね、1時間で。本体交換なら15分ぐらいでできます。 두 곳의 애플 스토어 모두 당일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액정 교체만도 가능할 것 같다며 수리 비용이 포함된 견적서를 출력해주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소비자는 어떤 수리를 받을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そうですね。例えば開けたところで、例えば他のところになんか発損があるとか、バッテリーが膨張するとか、その部分ただその場で修理をしないとまずお客様に聞いてから、お客様これで修理したいんですかっていう、それでまたプラス料金もかかるので。 수리 도중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많은 점에서 우리나라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iPhone 故障しちゃって、それの相談に行きました。相談内容はどうですか？本当に良かったですよ。 もうここ来てその日すぐ症状を伝えて、ちょっとカウンセリングしてで状態が悪かったのですぐ交換して。素晴らしいですねこれ。親切だったので満足です。はい。 애플은 AS를 위해 애플 스토어의 지니어스 바를 운영합니다. 고객 지원과 관련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타공인 업계 최고 수준. 애플 제품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지니어스는 소비자와 1대1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또한 어떤 수리는 현장에서 가능하다고 애플은 설명합니다. 이런 지니어스 바는 전 세계 16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1년 미국에 처음 문을 연 이래 현재까지 총 437개의 지니어스 바가 운영되고 있는 것. 아시아에는 홍콩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습니다. 대신 한국에는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국 소비자는 지니어스 바 수준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일본과 한국의 서비스 차이는 너무나 컸습니다. その時にじゃあ全然違う修理の業者さんが直したりするとやっぱり何十日とか何万円ってかかっちゃうっていうことで絶対起きると思うんですよね。でもそれって僕たちが求めてるところじゃなくてちゃんと使ってもらって壊れちゃってもずっと使ってもらえるようなでもう買い替える時もクリスさんに戻ってきてほしいからだからそのアフターサービスまでやってます。お客さんをちゃんと大切にするという。 そうですよ、買ってもらって終わりじゃなくて、そこからスタートだと僕らは思ってるので、제품을 파는 것부터가 서비스의 시작이라는 일본의 지니어스. 매출 규모가 적어서인지 우리나라의 지니어스 바는 없지만 소비자는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많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이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런 이제 지니어스라는 이제 명칭으로 해서 우리 소비자들을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외로운 소송을 하고 있는 오원국 씨. 그는 소비자가 어떤 AS를 받을 것인지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를 진정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판결 받아가지고 판례 만들어서 저 같은 소비자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애플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어떤 거에 있으세요? 이 수리를 하기 전에 돈이 얼마 나오는지 제대로 알려주고 그 수리를 할 수가 없으면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